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빈살만 원전 건설 위해 미국 압박. 네,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기업들의 원전 수주가 이들의 관계와 좀 달렸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슈에 대해서 정확히 파헤쳐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최근에 이제 이렇게 또 빈살만 왕세자가 이렇게 저렇게 좀 외교를 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좀 어떤 이슈를 체크해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주제가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 얘기를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될 듯 말 듯 이게 애간장을 네. 녹인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될 것 같은데 앞에 눈에 안 보이는, 눈에 보이는군요. 미국이라든 장애물이 네.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자력이라는 게 이게 정치적인 그 역학적인 관계까지 이렇게 다 고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를 이제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터키 아니죠? 튀르키예. 잘 안 돼요, 네. 튀르키예. 튀르키예가 있는데 그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 번째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러시아, 두 번째는 중국, 마지막 게 원래 일본이었는데 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얻어 걸렸어요. 원래는 우리나라 올 게 아니었거든요. 네. 일본이 미쓰비시랑 이렇게 협상을 하다가 이게 틀어지게 되면서 운 좋게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거는 거의 뭐 99.99%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100%라고 봐도 되는데 100%는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요. 그렇죠. 99.9%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게 내년에 IGA 정부 간 협상을 앞두고 있거든요. 네. 이게 수의계약 방식이라 가지고 딱 한 사람만, 그러니까 한 군데만 콕 찍어가지고 우리 너희랑만 협상할 거야. 여기에 수의계약이거든요. 네. 그 방식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00%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금액이 되게 되면은 한 50조 정도 네.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100조 정도 목표를 하고 있잖아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절반은 터키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되게 되면 체코도 분명히 될 거예요.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는 아쉽게 이제 엘다바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로사톰이 가져갔고 네.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좀 많아요. 좀 네. 많은데 일단은 먼저 뭐 지난주 나온 소식부터 좀 알려드리게 되면은 네. 일단 사우디 같은 경우는 1.4기가와트 규모의 2기 정도. 그러니까 1.4기가 2기가 아니라 2개를 합쳐서 1.4기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보시면 되는데 이걸 이제 미국 쪽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게 되면 한국 쪽으로 이제 원전을 발주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허용 안 해주면 중국 쪽으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중동 지역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순위파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사우디를 안아야 돼. 무조건 안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우디가 좀 친해져야 이제 이스라엘과 사우디와 어떤 사이도 좋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또 이란을 그러니까 순위파가 아닌 시아파 이란 쪽 견제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카드를 포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반대쪽의 카드가 우리 원전 지어달라. 근데 단순히 네. 원전만 지어달라 하면 괜찮은데 우라늄 농축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라늄 농축까지 허용을 하게 되면 이건 핵무기까지도 그렇죠. 갈 수 있는 네. 상황들인데 뭐 사우디는 계속 부인을 해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가져가는 이유가 그 과거에 제가 이거 한 번에 발음을 해야 되는데 킹 압둘라 시티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원 하신 빈 압둘라니 야마니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번에 이거 앵커링 좀 실패한 거예요. 중간에 네. 웃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이거 야마니 원장인데 이 사람이 IAEA 강요회에서 핵 연료를 이제 자급자족하기 위한 첫 단계로 우라늄 추출해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거 할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건 IAEA 핵사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감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안 하겠다로 이게 계속해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관계를 이제 정말 끈끈한 관계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 사이가 좋았었던 지난 트럼프 정권 같은 경우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예전에 2018년도 2월 19일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사우디에 이제 외무장관이 직접 미국으로 가가지고 네.
탈석유를 위해서 미국의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도 원전을 지어달라고 계속 요구했었는데 네. 트럼프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통곡의 앞에 가서 이렇게 이 쇼맨십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을 이렇게 안겠다는 얘기고, 그럼 이스라엘과 이런 역학적 관계 때문에 이 사우디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핵사찰을 거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핵사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때문에 이런 지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APR 1400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APR 1400 같은 경우는 뭐 한국형 원전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의 전신인 C사라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 설계 기반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가 계속해서 지적 재산권을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쉽지가 않은 상황들인 거죠. 사우디는 한국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연유 때문에 지금 미국이 쉽사리 이제 된다라고 얘기를 못 해주고 네.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제가 이걸 왜 이슈를 가져왔냐면은 어쨌든 사우디가 원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콕 찍어서 중국이 아닌 현재 우리나라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5파전이었어요. 미국, 프랑스, 한국, 러시아, 중국이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바이든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미국은 아예 배제가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죠. 또 배제를 시켜버리고 프랑스는 비싸요. 그렇군요. 프랑스 네. 비싸서 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후보군이 이제 중국하고 이제 한국인데, 우리나라, 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중국은 그렇게 하겠다고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관계에서 100%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좀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중국을 배제하고 한국이 좀 될 가능성이 그래도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네. 사우디가 러시아하고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관계는 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관계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무기를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이 반대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동북아 쪽에서 리스크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핵을 허용하게 되면은 이 동북아시아 쪽에도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 핵무기를 허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와 중국이 사이가 끈끈한데 지금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사이가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얘네들이 원래 사이가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러시아하고 이제 사우디가 손을 잡게 되면서 유가를 떨어뜨렸다가 올렸다 할 수 이렇게 있겠죠. 네. 조작은 좀 그렇나요? 어쨌든 조작을 좀 하게 되면서 유가를 계속해서 80달 이상 고유가를 유지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전쟁이 계속 길어지게 되면서 전쟁 자금으로만 650조가량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어떤 전쟁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계속 지속하려면은. 여기서 그렇죠. 끝내게 되면은 푸틴은 무조건 물러나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패전국 같은 경우는 과거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경험해 봤을 때 감당해야 될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엄청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는 전쟁을 끝낼 수 없는 상황이고 전쟁 지속해야 될 상황이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사우디의 어떤 러시아의 전쟁 자금 원천은 결국 유가라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가가 계속해서 높은 상황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이 제재를 하다 보니까 석유를 팔 수 있는 부분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증산을 해가지고 계속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피해를 보냐면 사우디가 피해를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균열이 살짝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균열이 좀 지속이 되게 된다라면은 결국엔 사우디 를 포함한 중동 쪽 같은 경우는 중국과도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 원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져갈 가능성이 그래서 조금 낮다라고 좀 네. 보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는 농축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사우디가 그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 기억나시죠?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 UAE 바라카 원전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수술 받았었잖아요. 이게 조건이 뭐냐면은 우라늄 농축하고 그리고 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안 하는 조건. 그러니까 연료봉을 핵 원자력 발전에 들어가는 연료병을 수입하는 조건으로 이제 미국이 수용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가 그때는 APR 1000이죠. 이걸 수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은 될 건데 모르겠어요. 이런 방식은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사우디와 그리고 미국이 어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실마리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그걸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우리가 원자력이 싸요.
네. 이렇게 중국이 끼어들게 되면 공급 가격이 항상 발생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안심을 할 수 있는 것들이 그 세계 원자력 협회가 2021년도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인데 원자력 발전소 건설 단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kW당 3,571불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은 4,174불이거든요. 더 비싸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 600불 정도 더 싼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싸죠, 안전하죠, 또 우리나라 빨리빨리 있잖아요. 빨리빨리 하는데 잘 만들고 가격이 싸요.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중국 쪽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리고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쪽으로 줄 수가 없는 것이 이게 다분히 이제 원전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에너지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원전은 짓고 나서 건설하고 끝이 아니에요. 계속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원전이 최소한 30년, 길게는 50년까지 가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원전을 지어주고 만약에 중국 줬어요. 주는데 지어주고 나서 만약에 이제 사우디가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된다. 그러면 네. 중국 쪽에서 원전 유지 보수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상당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이 사우디 원전을 수주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 자기가 가져가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쪽으로 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어쨌든 다시 얘기를 원전으로 와보게 된다라면은 우라늄 농축 허용이라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란 같은 경우도 우라늄 농축을 하게 되면서 핵무기가 있다라고 지금 네. 보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중동의 하야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순위파하고 시아파가 어쨌든 서로 반대되는 판데 이란도 핵무기가 있고 사우디도 핵무기가 있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쟁 나나요? 그러죠. 그럼 제2의 걸프전 이런 것들이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동북아 쪽에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게 분산이 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중국이 태평양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걸 막아야 그렇죠.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신경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많은 얘기, 이게 뭐 외교사 얘기가 갑자기 되어버렸는데, 어제 많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어쨌든 원전이라는 것들이 쉽사리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 지금도 제가 한 10분 정도 쭉 계속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원전을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뭐 지금 뭐 압축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이 정도의 내용인데, 이 정도도 솔직히 머리 아파요, 이 정도의 내용을 알려면은. 그래서 원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되면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뭐, 사우디 쪽 같은 경우 이런 정치적인 어떤 역학적 관계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사우디가 이제 한국을 원한다는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좋은 일이다라는 관점에서 원전 뭐,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네, 원전. 외교적인 불확실성은 일단 갖고는 있지만 네. 그래도 우리나라가 기술력도 있고요. 상당히 좀 아직은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주목해야 될 섹터 같습니다. 그럼 팀장님이 보시는 원전 종목들이 또 많잖아요. 그 종목들 가운데 어떤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보세요? 종목은 거의 좀 빤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네. 제가 왜 두산에너빌리티를 얘기한 기억이 나죠? 원전 얘기를 한번 했었나? 원전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두산에너빌리티. 그때 터키 얘기하면서 네, 한번 맞아요. 했던 거구나. 튀르키예요. 튀르키예. 네. 자꾸 터키 이게 좀 안 바뀌네요. 그래서 빤합니다. 이제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이번에도 세 번째 종목은 BHI 이렇게 네. 준비를 좀 했는데 이게 1차측 수주 받는 거하고 2차측 수주를 받는 거하고 상당히 천지차예요. 네. 이번에 그 이집트 엘다바 원전을 한번 예를 들게 되면은 이게 1차측 수주를 러시아의 로사톰이라는 회사가 가져갔거든요. 근데 1차측 수주가 사업비가 35조예요. 35조요. 네, 어머, 그런데 크네요. 이게 우리가 2차측 수주를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3조예요. 네. 이게 3조가 작은 돈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쵸, 그런데 큰 1차측 돈이죠. 수주 대비해서 2차측 수주가 금액이 확 쪼그라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측 수주를 무조건 가져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1차측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게 원전 주기기가 들어가는 이런 부품이라 될까요? 네. 이런 설비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비싸요. 비싼데 이게 이제 냉각제 펌프라든지 증기 발생기라든지 배관 과학기 제어봉 이런 같은 원자로 그리고 원자로와 또 증기를 발생시키는 기기 이런 설비를 만들기 때문에 상당히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이제 1차측 수주 같은 경우는 보통 그래서 원자로를 둘러싼 각종 기기 설비라고 얘기를 하고 네. 원자로 내부 열 제하는 설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측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냥 시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원자로 기기를
원자력 기기들이 들어가는 이제 건물이라 좀 건축물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자재 공급이라든지 뭐 터빈 건물 시공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1차측보다는 조금 낮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물 전환하는 기기, 그리고 터빈, 발전기, 복수기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전기 생산하는데 이런 이제 설비들이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측 수주를 받고 2차측 수주를 받게 됐을 경우에 1차측 수주를 받게 되면은 이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가 다 좋아요. 네. 그런데 2차측 수주만 받게 되면은 일단 두산에너빌리티만 일단 좋은 상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연유가 이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계속 우리나라 쪽과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미국 쪽 같은 경우는 설계 기술이 있어요. 근데 시공을 안 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시공 같은 경우 우리나라의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삼성물산 같은 기업들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어떤 원전 주기를 어떤 공급을 두산에너빌리티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계, 시공이 다 돼요. 그러다 보니까 1차적 수주를 다 가져오게 되면은 요걸 우리가 다 이제 뽑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 그래서 설계를 이제 담당을 한다라 좀 보시면 되는데, 한전기술 같은 경우 간단히 회사를 좀 소개를 하자면은 1975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수력 화력발전소를 중점적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원전도 중점적으로 이제 설계를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트 관련된 엔지니어링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기술의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원자력, 원자로, 그리고 이제 에너지 신사업 이렇게 네. 세 가지 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자력을 얘기하게 되면서 이제 중점적인 한전기술의 사업 부분은 원자로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글로벌에서, 그러니까 세계에서 글로벌에서 유일하게 원자로 설계 업무를 이제 일괄적으로 수행 가능한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전기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증기발생기라든지 가압기, 제어봉 이런 게 들어가는 원자로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력 교통 설계를 한전기술이 정말 잘하는 거죠. 싸게. 뭐 싸다고 해서 이제 뭐 안 좋은 가성비가 떨어진 것도 아니고 잘 만들어요. 잘 만드는데 가격도 정말 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UA 바라카 원전 네. 여기에 있던 종합 설계 용역도 현재 한전기술이 진행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전기술 주가가 그런 연유에서 상장 초기에 상당히 급등이 나왔었던 것들이 그런 연유다라고 좀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그 상장 초기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최고가 14만 원까지 갔었던 이력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 제주 쪽에 이제 그 법원에서 이 제주도 승소 판결이 났는데, 제주 한림해상 풍력단지를 이제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또 설계 용역, 엔지니어링을 누가 하고 있냐면은 또 이제 한전기술이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전뿐만 아니라 신사업으로서 해상 풍력도 같이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죄송한데 차트 다시 한번 좀 보시면은 지금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추가 하락이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네. 이제 뭐 7만 원 부분에서 조금 이제 자리를 좀 잡는 것 같아요. 자리를 잡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원전을 한다. 단순히 이런 기대감으로 주가는 안 갑니다. 이제 수주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니면 수주가 확정되거나 이렇게 돼야 주가가 좀 갈 거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소식들이 나오기 전에 주식시장은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던 트리키에 요게 만약에 IGA 정부간 협상이 내년 진행되는데, 요게 정부간 협상이 내년 대비 좀 빨라지게 되면 아마 주가는 하반기 부근에서 충분히 네.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 두산에너빌리티, 네. 요 정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주기기 설계, 요게 가능한 회사거든요. 그 제작 기술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1차측 수주 쪽에서 증기발생기라든지 뭐 가압기, 제어봉 같은 원자로에 들어가는 설비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가 원자로 주기기에 들어가는 이제 증기발생기라든지는 원자력 핵심 설비를 네네. 두산에너빌리티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1차적 수주를 해도 좋고 2차적 수주를 가져가도 좋은 그런 네. 모습인데, 2차적 수주는 왜 좋냐면은 제가 2차 개통 사업에서 말씀드리면서 발전기라든지 복수기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증기발생기 같은 원자로 이제 핵심 설비뿐만 아니라 가스터빈이라든지 그리고 보일러 같은 발전 설비도 만들고 이제 보성 파워텍 같은 것들은 이제 철골 구조물 이런 것들을 만들고, 네. 이 철골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인 시공을 뭐 현대건설이 한다라든지 대우건설이 한다라든지 삼성물산이 진행을 한다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래나 저래나 수주를 받게 되면은 정말
매출도 좋아지게 수혜가 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네. 매출도 좋아지게 되고 수혜가 되고 주가도 좋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이 원전에서 이제 지난 정권에서 탈원전이라는 부침을 좀 겪다 보니까 신성장 동력으로서 이제 해상풍력 사업도 진행을 하게 네. 됩니다. 그래서 풍력 터빈을 제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핵심 기자재인 허브라든지 나셀 같은 이런 부품을 조립해가지고 성능 점검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주 한림해상 풍력단지 같은 경우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풍력 터빈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국내 쪽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울산이란지 그리고 이제 인천 쪽도 해상 풍력 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거든요. 조성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 풍력 쪽도 이제 수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최근에 주가가 좀 오르다가 그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르다가 지금 계속해서 가격대가 지금 이제 18,000원, 2만 원을 앞두고 계속해서 부침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소위 말하는 박스권이라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게 되면은 15,000원 정도, 15,000원 정도, 그리고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최대한 19,000원 정도 박스권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주에서는 확정 소식이 나오지 않게 된다라면은 이런 박스권 흐름이 당분간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뭐 최근 주가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19,000원 부근에서 주가 걸리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단기에 이 17,000원 이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9,000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홀딩 그리고 매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BHI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HI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한 7% 정도 상승이 나오게 돼서 부각이 됐었는데 요거는 이제 BHI의 주 고객사가 네. 한국전력 같은 발전 공기업 업체들이거든요.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좀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원전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전기술하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그 원전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는 BHI가 좀 강세를 보이는데 다음에 또 어떤 종목이 될지 모릅니다. 뭐 제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중국집 비유를 하게 되면은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울면을 먹을까 우동을 먹을까 뭐 이런 고민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까지 세 가지 들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원전 관련된 이야기했습니다.